안녕하세요. 초원력 이편한 행정사 사무소의 대표 안윤선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는 벤처기업 확인 인증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노비즈 인증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벤처기업 확인 인증에 대해서 살펴보면 벤처기업 확인 인증의 경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 연구개발 유형이라는 유형이 있는데요. 이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다음 이노비즈 인증에 필요한데요. 기술력 신형 중소기업 인증인 이노비즈 인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제출 서류 중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업부설연구소 미인증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연구소를 기업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인증서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요. 벤처기업 확인이나 이노비즈 인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각종의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기업부설연구소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 기업의 연구개발 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둘을 통상의 기업부설연구소로 통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기업의 연구, 전담부서를 설립합니다. 즉 선설립 후 신고입니다. 먼저 설립을 해야 되고 신고는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으로 설립신고서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은 서류를 검토하고 결제가 떨어지게 됩니다. 결제까지 마무리되고 나면 인증서가 발급되고 그 이후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사후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기업의 요건 및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업이면서 벤처기업 확인 기간이 유효한 경우의 기업을 말합니다. 연구원 창업기업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비영리 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 업종을 주 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을 말합니다. 한편 기업의 유형은 산근 근로자의 수와 매출을 기준으로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신고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원 교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경우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소기업의 경우에는 3명 이상, 창업 3년 이내에는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중기업의 경우 5명 이상이 필요하고요.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등은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중견기업, 직전 세계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경우 7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음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되어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1명만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전담요원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자연계 학사학위 이상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연계 전문학사, 산업기사,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졸업자도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구전담 요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 디자인 분야 및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를 주 업종으로 하는 경우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경우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자인 전공인 분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부설연구소의 물적 요건으로서 먼저 기본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 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면적은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기업부설연구소의 물적 요건으로서 소기업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연구소의 경우에는 별도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입구에 현판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티션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입구에 명확하게 간판을 설치하면 허용됩니다. 다음의 물적 요건으로서 건축대장상 구별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교육연구시설, 사무실, 공장 등 사무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구소로 인정될 수 있으나 주거용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건축물 대장에 나타나지 않은 복층인 경우에도 연구소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적법한 건물이어야 됩니다. 또한 건축대장상 용도가 부적합하거나 미등록이라도 추후 공장 등록을 받게 되면 부적격 사유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물적 요건입니다. 연구기자재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적 요건으로서 연구기자재의 범위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기업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상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개인기업을 포함하고요. 다만 이러한 기업 이외의 비영리기관이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의 방법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 시스템 www.rnd.or.kr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초월역 이편한 행정사 사무소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전화를 해주시거나 아래 블로그에 접속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